엄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진 딸의 목소리였어요. 윤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인데 왜일까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걱정 마. 엄마 금방 나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돌아가면 집은 다시 똑같이 돌아갈 거라는 걸. 아니, 어쩌면 자신이 없어야 집이 제대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연함 속에 가려진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이 멈췄을 때 드러나는 민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숙은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요. 새벽 5시 30분이었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거든요. 30년 동안 반복한 시간을.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는 남편 성철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이고 편안한 소리. 미숙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냈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뻐근했죠. 으윽,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성철은 깨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깬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복도에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 초, 아직 난방을 켜기엔 이른 시기였죠. 미숙은 가디건을 걸쳤어요. 얇은 옷이었지만 움직이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부엌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어요. 오래된 불빛이 부엌을 희미하게 밝혔죠. 싱크대에 가득 쌓인 어젯밤 설거지가 보였습니다. 미숙은 한숨도 쉬지 않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철컥, 찰랑, 철컥.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을 깼습니다. 찬물이 손을 적셨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렸죠. 겨울이 오면 더 심해질 거예요. 손목도 아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통증이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생선구이를 했으니까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가 좋겠죠. 성철이 생선을 연속으로 먹으면 싫어하거든요. 재현이는 주말에 올 거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서영이는 요즘 다이어트 중이니까 샐러드도 만들어 놔야 하고, 냉장고에서 두부와 호박을 꺼냈어요. 무릎을 구부리니 뚝 소리가 났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진 지 오래됐죠.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언제 가겠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렸습니다. 칼질을 시작했어요. 토토토토. 일정한 리듬이었죠. 30년 동안 이 칼질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셀 수도 없을 만큼요. 호박도 썰고 양파도 썰고 대파도 썰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윤미숙 씨, 당신 이러다 큰일 나요. 지난주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혈압을 재다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160에 100이었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이러다 정말 쓰러져요. 쉬라고요?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언제 쉬겠어요? 집에서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데 쉬면 집이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어요. 미숙은 불을 줄이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밥이 될 때까지 30분. 그 사이에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돌려야 했죠. 거실로 나왔어요.
청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겁더군요. 팔이 당겼어요. 하지만 해야 했죠. 어제 저녁에 서영이가 과자를 먹으면서 부스러기를 여기저기 떨어뜨렸거든요. 위잉. 청소기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미숙은 허리를 숙여 구석구석 밀었어요. 소파 밑도, TV 앞도, 식탁 아래도. 허리가 아파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청소기 소리가 이렇게 큰데도 가족들은 아무도 깨지 않았거든요. 성철은 여전히 코를 골고 서영이는 방문을 닫은 채 자고 있었죠. 미숙이 매일 아침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까요? 아니, 알고 싶어 할까요? 청소가 끝났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밥이 거의 다 됐더군요.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 노른자가 익어가는 냄새. 미숙은 능숙하게 계란을 말았어요. 30년의 경력이었죠.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깍두기, 시금치나물, 밥공기 3개, 수저 3벌, 물컵 3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았어요. 매일 아침 똑같은 자리예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7시 5분 전이었어요. 여보, 일어나요. 아침 먹어야죠. 침실 문을 열고 불렀습니다. 성철이 뒤척였어요. 알았어. 목이 쉰 목소리였죠.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이불만 끌어당기더군요. 미숙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매일 아침이 이랬거든요. 서영아, 일어나. 학교 늦어. 딸아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5분만. 서영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분이 50분이 되는 아이였죠. 미숙은 한 번 더 두드렸어요. 진짜 늦어. 어서 나와.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문에서 물러났어요. 가슴이 찡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게 일상이었거든요.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성철이 먼저 나왔어요. 세수도 안 한 얼굴이었죠. 잠옷 차림으로 식탁에 털썩 앉았습니다. 밥 줘. 명령조였어요. 미숙은 일어나 밥을 퍼왔습니다. 뜨거운 밥을 밥공기에 담아 성철 앞에 놓았죠. 물. 또 명령이었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어요. 찬물이었죠. 성철은 아침엔 찬물을 마시니까요. 성철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1숟갈, 2숟갈. 표정이 없었어요. 맛있는지 맛없는지 아무 말도 없었죠. 30년 동안 맛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아내가 해준 밥은요. 서영이가 나왔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화장도 안 한 얼굴이었습니다. 짜증이 얼굴에 가득했죠. 엄마, 내 흰 블라우스 어디 있어요? 인사도 없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다렸잖아. 내 옷장에 걸어뒀어. 어디요? 못 봤는데? 오른쪽에 걸어뒀어. 잘 찾아봐. 서영이는 혀를 찼습니다. 치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미숙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익숙했거든요. 찌개 싱거운데. 성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응. 소금 좀 쳐. 미숙은 일어나 소금통을 가져왔어요. 성철의 찌개에 소금을 조금 뿌렸습니다. 자신의 입맛은 중요하지 않았죠. 성철이 맛있다고 느끼면 그걸로 됐으니까요. 서영이가 다시 나왔습니다. 엄마 없는데요? 진짜로. 이상하네. 분명 걸어뒀는데. 미숙은 서둘러 서영이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른쪽에 없더군요. 왼쪽을 봤어요. 아, 여기 있었습니다. 미숙이 잘못 건 거였죠.
여기 있었네. 미안해. 에이, 진짜. 엄마가 잘못 건 거잖아요. 서영이는 블라우스를 확 낚아챘습니다. 미숙의 손에서요. 그리고 돌아섰죠. 미안해라는 말은 없었어요.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숙도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죠. 싱겁더군요. 성철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것에는 소금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어차피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거든요. 엄마, 나 오늘 저녁 늦어요. 동아리 모임 있어요. 서영이가 말했습니다. 밥을 급하게 먹으면서요. 그래, 저녁은? 거기서 먹어요. 걱정 마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네. 짧은 대화였어요. 서영이는 몇 숟갈 먹더니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어요. 나가요. 그래, 다녀와.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미숙은 딸아이의 뒷모습을 상상했어요. 뛰어가고 있겠죠. 늦었으니까요. 나도 나가봐야겠어. 성철도 일어났습니다. 식사를 다 마친 것도 아니었는데요. 벌써요? 밥 더 먹어요. 배불러. 나 골프 약속 있어. 또 골프예요? 은퇴하면 골프밖에 없잖아. 성철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요. 미숙은 식탁을 바라봤어요. 반쯤 먹은 밥, 반쯤 남은 찌개. 깨끗이 비운 접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고요했습니다. 아까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요. 미숙은 자기 밥을 마저 먹었어요. 식은 밥이었죠.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철컥, 철컥. 그릇이 쌓였어요.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가락이 시렸죠. 겨울이 오고 있었거든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손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전부터 더 심해졌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안 하면 점심 준비를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재현이었습니다. 아들이죠. 응, 재현아.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래, 좋아. 오랜만이네. 은주랑 같이 갈게요. 엄마, 갈비찜 해줄 수 있어요? 갈비찜이요. 미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거든요. 하지만요. 응, 그럼. 해줄게. 역시 엄마. 은주가 엄마 갈비찜 먹고 싶대요. 그래, 알았어. 그럼 토요일에 갈게요. 안녕.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갈비찜을 해야 하는구나. 장을 봐야겠죠. 갈비도 사고 양념도 사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오는데 좋아하는 음식 해줘야죠. 엄마니까요.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손을 닦았어요. 거친 수건이 손을 긁었죠. 손을 펴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어요. 58년을 산 손, 30년을 이 집에서 일한 손. 나이 들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실벽에 걸린 큰 거울이었죠. 거기 비친 자신의 모습, 흰머리가 섞인 머리, 처진 눈과 마른 볼.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윤미숙, 자기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이상하게 낯설더군요. 요즘 자기 이름을 부를 일이 없었거든요. 다들 엄마, 여보, 이모라고만 불렀죠. 윤미숙은 누구일까요?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엄마, 아내, 며느리? 그런 역할 말고 나 자신은 누구지? 답이 없었어요. 빨래를 널러 갔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었죠. 무거웠어요. 성철의 옷, 서영이의 옷, 자신의 옷. 하나씩 털어서 널었습니다. 턱, 턱, 옷을 턱 걸었어요. 빨래 집게로 고정했습니다. 바람에 팔랑이는 옷들,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셔츠. 예쁘네. 그 순간 생각했어요. 빨래가 예쁘네. 웃긴 생각이죠?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깨끗한 빨래를 보면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적어도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빨래를 다 널었습니다. 허리를 폈어요. 뻐근했죠. 손목도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괜찮아. 참을만 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해온 말이었죠. 괜찮아. 참을만 해. 견딜 수 있어. 그런데 말이죠.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참을 만한 걸까요?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가야 했어요. 미숙은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삐걱거렸어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밖은 쌀쌀했어요. 11월의 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숙은 목도리를 더 감았어요.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버스를 타면 5분이지만 버스비가 아까웠거든요. 그 돈이면 파 한 단 더 살 수 있으니까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갈비는 2kg 사야겠죠. 재현이가 많이 먹으니까. 은주도 생각보다 잘 먹더라고요. 배추도 사고, 무도 사고, 양념 재료도 사야 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10만 원은 들겠더군요. 돈이 자꾸 나가네. 중얼거렸습니다. 이달 생활비가 빠듯했거든요. 성철이 주는 돈으로 한 달을 살려면 정말 아껴야 했어요. 자신의 옷은 몇 년째 안 사고 있었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도 참았어요.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어요. 아침 시장이었죠. 생선 굽는 냄새, 튀김 냄새, 과일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시끄러운 호객 소리도 들렸고요. 이모, 오늘 고등어 싸요. 배추 한 포기 1,000원, 사과 한 박스 10,000원. 미숙은 익숙한 길을 걸었어요. 먼저 정육점으로 갔습니다. 갈비를 사야 하니까요. 이모, 어서 오세요. 주인 아저씨가 반겼습니다. 단골이었거든요. 갈비 2kg 주세요. 좋은 걸로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인이 갈비를 골라줬어요. 살이 통통한 것들이었죠. 75,000원입니다. 미숙은 지갑을 열었어요. 돈을 세어냈습니다. 10,000원짜리 8장. 거스름 돈을 받았죠. 5,000원. 무거운 봉지를 들었습니다. 팔이 당겼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거든요.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배추, 무, 대파, 양파 하나씩 골랐어요. 싱싱한 걸로요.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배추 5,000원, 무 3,000원, 대파 2,000원, 양파 3,000원. 13,000원이에요. 또 돈을 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죠. 어머, 미숙이 아니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순이었어요. 20년 지기 친구였죠. 순이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얼마만이야? 한 달? 응, 그런 것 같아. 순이는 미숙의 장바구니를 봤습니다. 장 많이 보네. 손님 오나 봐? 응. 재현이가 와. 이번 주말에. 아이고, 아들 오면 정신없겠다. 많이 해줘야 하잖아. 뭐, 엄마니까. 해줘야지. 미숙은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순이가 알아챘는지 물었어요. 미숙아, 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진짜? 많이 여윈 것 같은데. 순이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에이, 너 맨날 피곤하잖아. 좀 쉬어. 몸 상하겠어. 쉬고 싶지. 근데 언제 쉬겠어. 성철이는 뭐해? 은퇴했으면 집안일 좀 도와줘야지. 미숙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죠. 그 사람이 뭘 알아. 집안일이 일인지도 모르는데. 아이고, 답답해라. 요즘 세상에 그게 어딨어. 세상이 변해도 우리 집은 안 변해. 말하고 나니 서글퍼졌습니다. 순이가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미수가 힘들면 말해. 내가 들어줄게. 응, 고마워. 짧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요. 나 먼저 갈게. 장 봐야 해서. 그래. 다음에 밥 먹자. 꼭. 응, 그러자. 순이와 헤어졌습니다. 미숙은 다시 걸었어요. 장바구니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죠. 아니, 마음이 무거워진 거였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습니다. 중간에 멈춰섰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휴? 숨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거든요. 평소보다 더 빨리요. 왜 이러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나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무거운 갈비 봉지, 채소들 하나씩 꺼내 정리했어요. 냉장고에 넣고 싱크대에 놓고 정리하다 보니 30분이 지났더군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이었어요.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성철이 1시쯤 돌아올 거거든요. 골프는 했지만 점심은 집에서 먹겠다고 했었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어제 남은 불고기가 있었습니다. 데워서 내놓으면 되겠죠. 된장찌개도 끓이고 밥도 새로 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칼질, 볶기, 끓이기.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반복한 동작이었거든요. 생각할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문득 멈췄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침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또 점심 준비하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내일 또 똑같은 일을 하고,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성철이 돌아온 거죠. 다녀왔어. 응, 밥 먹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성철은 손도 안 씻고 앉았어요. 골프 어땠어요? 그냥 그래. 내가 쳐도 못 치는 사람들이랑 치니까. 그래도 운동 됐잖아요. 운동은 무슨 스트레스만 받았어. 불평이었어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주는 척만 하면 됐거든요. 성철이 밥을 먹었어요. 국이 짜. 그래요? 어제는 싱겁다고 했잖아요. 어제는 싱거웠고 오늘은 짜. 입맛에 안 맞아. 미숙은 참았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다음엔 간 맞춰서 할게요. 그래, 좀 신경 써. 신경을 안 쓴 적이 있나요? 매번 입만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식사가 끝났어요. 성철은 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TV 소리가 들렸죠.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거예요. 미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또 찬물에 손을 담갔어요. 손목이 아팠습니다. 참았죠. 조금만 더 하면 끝나니까요. 설거지를 마쳤어요. 거실을 지나는데 성철이 누워 있었습니다. 코를 골고 있더군요. 점심 먹고 바로 잠든 거예요. 미숙은 성철을 내려다봤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아무 걱정 없는 얼굴. 행복해 보였죠.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저 사람이구나. 자신은 언제 저렇게 편하게 누워 잤을까요? 기억이 안 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처음으로 하루 중 쉴 수 있는 시간이었죠.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까만 표지의 일기장. 몇 년 전까지 쓰던 거였죠. 펼쳤어요. 낡은 페이지들이 넘어갔습니다. 1995년 6월 10일. 오늘 재현이가 처음 걸었다. 너무 기뻐서 울었다. 이 아이가 컸구나. 웃음이 나왔어요. 그때는 행복했었죠. 아이들이 작았을 때는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3년 4월 5일. 시어머니가 또 제사를 왜 이렇게 준비했냐고 하셨다. 3일 동안 준비했는데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하신다. 눈물이 났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제사상 하나하나를 다 검사하셨죠. 나물 가짓수, 생선 크기, 과일 배치,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이것도 제대로 못해? 우리 집 제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다시 해. 그때마다 미숙은 다시 했어요. 밤을 새워서라도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야 했거든요. 5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미숙은 솔직히 안도했어요.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제사는 여전히 미숙의 몫이었고 성철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일기장을 덮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코끝이 찡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아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울면 안 돼요. 울 시간도 없고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서영이었어요. 응, 서영아. 엄마,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갑자기, 저녁은? 여기서 먹어요. 시험 기간이라 같이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 네,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또 혼자 저녁을 먹겠네요. 성철이랑 둘이서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4시였어요. 6시에 저녁을 먹으니까 2시간 동안 준비해야 했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요? 생선구이를 하자. 성철이 생선을 좋아하니까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하고. 다시 칼을 잡았어요. 토토토토. 칼질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요. 힘이 없었어요. 왜 이러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멀쩡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다시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집중했어요. 무, 파, 양파. 썰고 썰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찬 땀이었죠. 괜찮아. 그냥 더워서 그래.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어요. 생선구이,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성철을 불렀어요. 성철이 나왔습니다. 졸린 얼굴이었죠. 하루 종일 잔 거예요. 오늘 서영이 안 와? 네, 친구 집에서 자고 온대요.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먹네. 네, 조용한 식사였어요. 성철은 말없이 먹었고 미숙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나눌 말이 없었거든요. 잘 먹었어. 성철이 일어났습니다. 또 거실로 갔죠. TV를 켰어요. 미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반쯤 남은 밥.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설거지를 했어요. 저녁 설거지는 아침보다 많았습니다. 그릇이 더 많았거든요. 손을 담그자 물이 차가웠어요. 11월의 물은 벌써 겨울 같았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허리도 뻐근했죠. 온몸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더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끝나니까요. 30년 동안 해온 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쳤어요. 부엌 정리도 마쳤습니다. 싱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닦고 바닥도 닦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였어요. 빨래를 걷어야 했습니다. 베란다로 갔어요. 빨래가 다 말랐더군요. 하나씩 걷었습니다. 개고, 개고, 또 개었어요. 성철의 옷, 서영이의 옷, 자신의 옷. 정성스럽게 개서 쌓았습니다. 빨래를 방에 넣었어요. 성철은 TV 보고 있었고, 서영이는 집에 없었고, 아무도 관심 없었죠. 미숙이 얼마나 일했는지요.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잠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옆에서는 성철의 숨소리가 들렸죠. 벌써 잠든 거예요.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심장이 이상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내일도 할 일이 많았거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고 재현이 올 준비하고 병원은 다음에 가자.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미숙은 또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잘 자지 못했어요. 계속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일어나야 했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지러웠거든요.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러지? 벽을 짚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어요. 어지러움이 가라앉았죠. 부엌으로 갔어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을 꺼내고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뭔가 누르는 것 같았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계란을 꺼냈어요. 마리를 부으려고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계란을 깼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확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손에 쥔 계란이 바닥으로 떨어졌죠. 쿵! 노른자가 바닥에 퍼졌습니다. 미숙은 싱크대를 붙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 하. 거친 숨소리가 나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이건 아니었거든요.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여보, 여보. 성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침실까지 들리지 않았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어요. 엄마. 서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이가 부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서영이가 달려왔습니다. 미숙을 붙잡았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아빠, 아빠. 비명 같은 외침이었어요. 성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뛰어왔죠. 무슨 일이야? 엄마가 이상해요. 성철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습니다. 119 불러. 빨리. 서영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예요? 우리 엄마가 숨을 못 쉬어요. 네네. 미숙은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를요. 남편의 당황한 얼굴을요. 아,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비용비용, 요란한 소리였죠. 미숙은 들것에 실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혈압 160에 105입니다. 산소 포화도 90%. 빨리 병원으로. 익숙한 목소리들이었어요. 하지만 멀게 들렸죠. 응급실이었습니다. 환한 조명이 눈을 찔렀어요. 의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보입니다. 공황장애 증상도 있고요. 심전도 검사 결과는 약간의 부정맥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오갔어요. 미숙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 의사가 밖으로 나갔어요. 성철과 서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환자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쓰러지신 겁니다. 공황장애 증상도 동반되어 있고요. 혈압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 괜찮은 건가요? 성철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최소 2주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2주요?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자분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손목, 무릎, 허리 모두 만성 통증이 있고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리하셨으면.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병실이었어요. 미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막고 있었죠. 투명한 액체가 똑똑 떨어졌어요. 조용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밥도 안 해도 되고, 빨래도 안 해도 됐죠. 이상했어요. 불안했습니다. 집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요? 아침은 먹었을까요? 빨래는 누가 돌리지요? 저녁은 뭘 먹을까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내가 걱정해야 하지?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영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빨갛더군요. 많이 울었나 봐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미숙은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가만 약간 움직였죠. 서영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제가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당연하게만 여기고 서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오빠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우리 모두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진짜 괜찮은지는 미숙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성철이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떻게 지내? 응,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2주 입원하래. 네, 들었어요. 어색한 대화였어요. 성철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죠. 저기, 성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 뭐요? 아침, 저녁. 그런 거. 미숙은 성철을 봤어요.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예요.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지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밥만 하면 돼요. 밥은 어떻게 해? 밥솥에 쌀 씻어서 넣고 버튼 누르면 돼요. 쌀은 어떻게 씻어? 미숙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밥을 해본 적이 없는 남자였어요. 자신의 남편이요. 서영이한테 물어봐요. 서영이도 모르던데. 그럼 재현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재현이는 더 모르잖아. 침묵이 흘렀어요. 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야. 그 말에 미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쁜 건지 슬픈 건지 화가 나는 건지 복잡한 감정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알겠네요. 뭘? 제가 뭘 했는지요. 성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날 밤이었어요. 미숙은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났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어요. 엄마, 나 저녁 뭐 먹으면 돼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 밥만 해 먹어. 밥은요? 어떻게 해요? 미숙은 전화로 알려줬어요. 쌀 씻는 법부터 물량 맞추는 법까지 1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3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성철이었어요. 여보, 세탁기 어떻게 돌려? 빨래 넣고 세제 넣고 전원 버튼 누르면 돼요. 세제는 어디 넣어? 세탁기 위에 서랍 있잖아요. 거기 넣으면 돼요. 아, 그래. 또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재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괜찮아? 아빠한테 들었어. 응, 괜찮아. 엄마, 근데 이번 주말에 갈비찜은 어려울 것 같지? 미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쓴웃음이었죠. 응, 어려울 것 같아. 알았어. 그럼 다음에 먹을게요. 엄마 푹 쉬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병실에서도 쉴 수 없는 자신이 웃겼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7시였죠. 아, 아침 준비 안 했다.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여기는 병원이라는 걸요. 안도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혈압을 쟀습니다. 많이 내려갔네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네. 푹 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파랗더군요. 언제 하늘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을까요? 집에서는 항상 바빴거든요.
하늘 볼 시간이 없었어요. 병원 식사가 나왔습니다. 죽이었어요. 호박죽. 따뜻했죠.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었죠. 이게 얼마 만에 누가 해준 밥을 먹는 거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동안 자신은 가족들 밥을 해줬지만 누구도 자신에게 밥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죽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아니, 슬퍼서였어요. 오후에 순이가 왔습니다. 미수가, 친구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눈이 빨개더군요. 순이야. 아이고, 내 친구. 왜 이렇게 됐어? 순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괜찮긴. 쓰러질 때까지 이랬잖아. 내가 말했잖아. 너 몸 상한다고. 알아. 내가 무리했어. 순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미수가 솔직히 말해. 힘들었지?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많이 힘들었어. 그럼 이제 그만해. 왜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만해? 집이 돌아가야 하는데. 집이 돌아가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지. 순이의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너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간다고? 천만에. 돌아가. 다들 알아서 하게 돼 있어. 하지만은 무슨. 미수가 너 지금 죽을 뻔했어. 알아?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 무서웠어. 내가 죽을까봐. 30년 지기 친구가 과로로 죽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무섭겠어. 미숙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순이가 휴지를 꺼냈어요. 미숙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미숙아, 이제 너 좀 생각해. 가족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해. 알겠어? 응. 약속해. 응, 약속할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위로가 됐습니다. 셋째 날이었어요. 미숙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읽히지 않더군요. 계속 생각이 집으로 갔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영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빠랑 싸웠어요. 왜 싸웠는데? 집안일 때문에요. 아빠는 나보고 하래요. 근데 저도 학교 가야 하고 과제도 있고 아빠는 집에 있으면서 왜 안 해요? 서영이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집이 너무 더러워요. 설거지는 쌓여 있고 빨래는 안 개져 있고 미숙의 가슴이 아팠어요. 서영아, 미안해.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근데 엄마 언제 퇴원해요? 그 질문에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아이가 기다리는 건 엄마가 아니었어요. 집안일을 해줄 사람이었죠. 서영아, 아빠한테 바꿔줄래? 네. 잠시 후 성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집이 그렇게 엉망이에요? 응.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철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 데워 먹으면 되잖아요. 반찬이 다 떨어졌어. 김치도 없고. 그럼 사와요. 마트 가면 되잖아요. 나 혼자 어떻게 사? 뭘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미숙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당신 60년 살았는데 장도 못 봐요? 미안해. 나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본 적이 없다고요. 60년을 살면서 30년을 결혼해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장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서영이한테 부탁해봐요. 서영이도 모른대. 너만 알잖아, 집안일은.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퇴원하면 할게요. 언제 퇴원해? 의사 선생님이 2주래요. 2주나?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고 싶었어요. 하지만 끊지 못했습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어요. 카드 있잖아요. 매일 배달 음식만 먹을 순 없잖아. 그럼 어쩌라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성철에게 화를 낸 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성철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근데 저도 아파서 누워 있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알아. 미안해. 푹 쉬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숙은 핸드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차올랐죠.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안 됐어요. 넷째 날 오후였어요. 재현이가 은주와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엄마 어때? 응,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많이 놀랐어. 재현이 과일 바구니를 놓았어요. 은주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응, 고마워.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재현이 말했어요. 엄마, 근데 아빠랑 서영이가 집에서 난리래. 그래. 응. 아빠가 전화했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재현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나도 잘 모르거든. 집안일 같은 거. 너도 결혼했는데 모르니? 은주가 하잖아. 미숙은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현이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뭐, 내가 바쁘잖아. 재현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또 답답해졌어요. 아들도 남편과 똑같았던 거예요. 은주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었죠. 재현아. 응? 은주도 힘들겠다. 에이, 괜찮아. 은주는 전업주부잖아. 전업주부라고 안 힘든 게 아니야. 그래도 집에만 있으면 할만하지 않아? 미숙은 재현을 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전업주부가 얼마나 고된지 몰랐던 거죠. 재현아, 엄마가 30년 동안 한 게 뭔지 알아? 응? 뭔데?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 그랬구나. 재현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랐어. 너도 아빠도 서영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엄마, 은주한테도 그러지 마. 알았지? 재현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 은주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뭐가? 제 편을 들어주셔서요.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5째 날 밤이었어요.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30년 동안 자신이 뭘 했을까요?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다 내어줬죠. 그런데 가족들은 뭘 했을까요? 당연하게 받기만 했어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내가 바보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참았을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여자가 당연히 해야지. 엄마 역할이잖아. 전업주부가 뭐 하겠어. 집안일이지. 그런 말들을 들어왔으니까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가사노동 가치라고요. 기사들이 떴습니다. 전업주부 가사노동,
연봉 3천만 원 수준. 30년 가사노동 가치 9억 원 이상. 보이지 않는 노동,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 미숙은 기사를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가치가 있었다는 걸요.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가족들은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아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게 문제였어요. 고마워하지 않은 게 문제였죠. 미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7째 날이었어요. 의사가 병실에 왔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혈압도 정상이고 공황 증상도 안정됐고요. 그럼 퇴원할 수 있어요? 아직은 좀 더 쉬셔야 해요. 일주일 더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미숙은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행복하지 않았어요. 참고 견디며 산 거였죠. 이제 그만하고 싶어.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았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철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집 앞인데. 왜요? 문이 안 열려. 열쇠를 잃어버렸어. 미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관 화분 밑에 여분 열쇠 있어요. 아, 그래.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숙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바꿔야겠다. 무엇을요? 모든 걸요. 10째 날이었어요. 순이가 또 병문안을 왔습니다. 미수가 얼굴이 좋아졌다.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근데 너 표정이 달라진 것 같은데? 달라졌어? 응. 뭔가 단단해 보여. 순이가 미소 지었어요. 미숙도 웃었습니다. 순이야, 나 결심했어. 뭘? 이제 안 참을 거야. 순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 응. 30년 참았어. 이제 그만할 거야. 잘 생각했어. 그래야지. 순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건데? 미숙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예전처럼은 안 살 거야. 좋아. 내가 도와줄게. 뭐든지. 고마워.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11째 날 저녁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병문안을 왔습니다. 성철, 재현, 은주, 서영이. 네 사람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엄마, 곧 퇴원하시죠?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응, 3일 후에. 다행이다. 엄마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미숙은 딸을 봤습니다. 뭐가 힘들었는데? 집안일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엄마가 매일 이런 거 했어요? 응.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만 해도 녹초가 되는데 엄마는 30년을 했잖아요. 서영이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재현도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지. 너희 아빠는? 미숙이 성철을 봤어요. 성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응. 당신 없는 2주가 정말 지옥이었어.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밥 한 끼 챙겨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제가 30년 동안 한 일이에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서영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대했어요. 저도 미안합니다, 어머니. 은주도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시댁에 오면 어머니가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재현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엄마가 해주는 게 다 당연한 줄 알았어. 성철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퇴원하면 내가 달라질게. 미숙은 네 사람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얼굴들이었어요. 하지만요.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고마워요. 다들 미안하다고 해줘서. 엄마. 근데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사람이 미숙을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미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 있는 미소였어요. 19째 날 태어나는 날이었어요. 미숙은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개와 세면도구.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퇴원하시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도 무리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또 재발할 수 있어요. 네, 명심할게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미숙은 병실을 둘러봤어요. 2주 동안 머물렀던 공간이었죠. 이곳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했어요. 예전에 윤미숙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윤미숙이 태어났죠. 성철이 병실에 왔어요. 준비 다 했어? 응. 그럼 가자. 잠깐만요. 미숙은 성철을 봤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미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이제 예전처럼 안 살 거예요. 성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요. 그게 무슨 뜻인데? 집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미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었어요. 성철이 운전했습니다. 미숙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봤죠.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2주 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성철이 입을 열었어요. 응.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야? 예전처럼 안 산다는 게. 미숙은 성철을 봤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구체적으로 말해줘. 집에 가면 얘기할게요. 애들이랑 같이요. 그래. 성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죠.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미숙은 내렸어요.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오늘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렸어요. 현관문 앞에 섰죠. 성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미숙은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실이 엉망이었거든요.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있었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청소를 못했어. 성철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미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음식 냄새였죠. 이렇게 살았어요? 어떡하겠어. 할 줄 몰라서. 미숙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청소를 시작했을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정리를 했겠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앉아요. 응? 앉으라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성철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숙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여보, 뭐 하려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누구지? 성철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미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부른 사람들이에요. 뭐? 미숙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서영이와 재현이,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집에 오셨네요. 응. 들어와. 다 모여야 할 얘기가 있어. 세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집의 상태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앉아. 미숙이 말했어요.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소파에, 의자에. 미숙은 그들 앞에 섰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영이가 물었습니다. 미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들 모였네요. 제가 오늘 모두를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응. 지난 2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요. 미숙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습니다. 30년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산 시간이요. 30년 동안 저는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잤어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었죠. 엄마, 매일 밥을 했어요. 하루 3끼, 1년이면 1095끼, 30년이면 32,850끼예요. 설거지는 그것보다 더 많이 했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소를 했어요. 빨래를 했어요. 장을 봤어요. 제사를 준비했어요. 아이들을 키웠어요. 모든 걸 혼자 했어요. 엄마, 우리도 이제 알았어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알았다고? 미숙이 아들을 봤어요. 정말 알았어? 2주 동안 힘들었다고, 이제 다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30년이에요, 재현아. 30년. 2주랑은 비교도 안 돼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계속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 아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요. 미안해요, 엄마. 서영이가 울먹였어요. 미안하다는 말, 고마워요. 근데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미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철이 물었어요. 청구서예요. 청구서? 미숙는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A4 용지 여러 장이었어요.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30년 동안 제가 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계산해 봤어요. 네 사람이 서류를 받습니다. 요리 하루 3시간, 시급 1만 원 기준, 30년이면 3억 2천만 원. 미숙이 읽기 시작했어요. 청소 하루 2시간, 2억 원. 빨래 및 정리 하루 1시간, 1억 원. 육아 15년간 하루 5시간, 2억 7천만 원. 장보기, 제사 준비, 기타 1억 원. 미숙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총 9억 9천만 원입니다. 뭐? 성철이 눈이 커졌어요. 거의 10억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일한 가치죠. 엄마, 이게 무슨... 아니, 돈을 받자는 건 아니에요. 미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이에요. 제가 한 일이 가치가 있다는 거, 공짜가 아니라는 거요. 미숙은 서류를 접었어요. 오늘부터 달라질 거예요. 뭐가요? 모든 게요. 미숙는 다시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새로운 규칙이에요. 규칙? 네. 이 집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미숙이 종이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아침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합니다. 저는 제 것만 챙깁니다. 엄마. 둘째, 청소는 당번제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요. 여보. 셋째, 빨래도 각자 알아서 합니다. 빨래통이 3개 있어요. 각자 자기 빨래만 하세요. 엄마, 그게 어떻게... 넷째, 저녁 식사도 당번제입니다. 월요일은 아빠, 화요일은 서영이,
수요일은 제가 할게요. 미숙의 목소리가 강했어요. 다섯째, 설거지는 밥 먹은 사람이 합니다. 당연한 거죠. 여섯째, 제사는 이제 간소화합니다. 음식 5가지만 준비하고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준비해요. 일곱째,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는 제 시간으로 씁니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하고 싶은 거 할 거예요. 미숙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새로운 규칙이에요. 지킬 수 있겠어요? 침묵이었어요. 네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여보, 이건 좀. 성철이 입을 열었어요. 좀 뭐가요?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냐? 30년 동안 참았는데 이게 급작스럽다고요? 미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당신은 60년 살면서 밥 한 번 안 해봤어요. 빨래 한 번 안 해봤어요. 청소 한 번 제대로 안 해봤어요. 그건 이제 배울 때가 됐어요.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이 말했어요. 엄마, 근데 우리 회사 다니잖아요. 시간이 없는데. 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숙이 아들을 봤습니다. 나도 똑같이 24시간이었어요. 근데 나는 했어요. 너희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없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통보예요. 서영이가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요. 서영아. 미숙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너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건 잘못의 문제가 아니야. 공평의 문제야. 엄마,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이라면 함께 짊어져야 해. 한 사람이 다 지는 게 아니라. 서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좋아요. 당연한 거예요. 고마워, 은주야. 미숙은 며느리를 받습니다. 너도 재현이한테 똑같이 해. 알았지? 네, 그럴게요. 미숙은 다시 네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는 게 가족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진짜 가족은 한 사람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렇게 살아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고 싶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윤미숙이 아니었어요. 엄마, 여보, 며느리였죠. 이제 다시 윤미숙이 되고 싶어요. 성철이 일어났습니다. 미숙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정말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여보, 내가 바보였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을 힘들게만 했어. 성철이 울었습니다. 60세 남자가 30년 결혼 생활을 한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앞으로 달라질게. 약속해. 재현이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나 정말 철없었어. 재현아, 앞으로 잘할게. 집안일도 배울게. 은주한테도 잘할게. 서영이도 와서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제가 도울게요. 네 사람이 미숙을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미숙은 가족들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진심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요.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요. 고마워요, 여러분. 미숙이 물러섰습니다. 근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요. 알았어. 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까요? 오늘 저녁? 응.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당신 차례예요.
미숙이 성철을 봤습니다. 성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 응, 규칙 기억하죠? 월요일은 아빠 차례예요. 근데 나 요리 못하잖아. 배우면 돼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걱정 마요. 제가 옆에서 알려줄게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해야 해요. 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잘 생각했어요. 미숙은 부엌으로 갔어요. 엉망인 부엌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치우지 않을 거예요. 여보, 먼저 설거지부터 해야겠어요. 이걸 치워야 요리할 수 있죠. 설거지도 내가? 당연하죠. 당신이 쓴 그릇들이에요. 성철이 부엌으로 왔어요. 싱크대를 봤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죠. 어떻게 하는데? 물 틀고 세제 묻히고 닦으면 돼요.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제가 3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한 일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미숙은 팔짱을 꼈습니다. 성철이 물을 틀었어요. 찬물이 나왔습니다. 차가워. 원래 차가워요. 겨울이니까. 뜨거운 물은 전기세 아끼려고 찬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했어요. 성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릇을 집었어요. 스펀지에 세제를 묻혔죠. 닦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어요. 거품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워서 떨어뜨릴 뻔했죠. 조심해요. 알았어. 30분이 지났습니다. 성철은 겨우 절반을 닦았어요. 땀이 났습니다. 손목이 아팠죠. 다 끝났어? 미숙이 물었습니다. 아직 반밖에 못했어. 그럼 계속해요. 다 해야 저녁 준비할 수 있어요. 성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한 장 한 장. 그릇을 닦았습니다. 1시간 후에야 겨우 끝났어요. 휴, 다 했어. 고생했어요. 이제 요리할 수 있겠네요. 요리는 뭘 해? 간단한 거 할까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미숙이 재료를 꺼냈습니다. 먼저 김치 좀 썰어요. 어떻게?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자르면 돼요. 성철이 칼을 잡았어요. 위태로웠습니다. 칼질이 서툴렀거든요. 톡. 느린 칼질이었어요. 조심해요. 손 베겠어요. 알아. 김치를 다 썰었습니다. 10분이나 걸렸어요. 이제 냄비에 넣고 끓여요. 어떻게? 냄비에 물 넣고 김치 넣고 불 켜면 돼요. 성철이 따라했습니다. 보글보글 김치찌개가 끓기 시작했어요. 된장도 넣어요. 저 서랍에 있어요. 성철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느 게 된장이야? 갈색 통이요. 이거? 네. 된장을 넣었어요. 맛을 봤습니다. 어때요? 싱거운데? 그럼 더 넣어요. 또 넣었습니다. 이제 됐어. 그럼 계란말이 해요. 계란을 꺼냈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요. 성철이 기름을 부었어요. 너무 많이 부었죠. 너무 많아요. 그 정도면 튀김이에요. 그래. 기름을 덜어냈습니다. 이제 계란 깨서 풀어요. 성철이 계란을 깼습니다. 껍데기가 들어갔어요. 껍데기 빼요. 어떻게? 손으로 건져내요. 성철이 손을 넣었습니다. 끈적했죠. 얼굴을 찌푸렸어요. 계란을 풀었습니다. 후라이팬에 부었어요. 지글지글 익기 시작했죠. 이제 말아요. 어떻게 말아? 젓가락으로 돌돌 말면 돼요. 성철이 시도했습니다. 찢어졌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계속해봐요. 성철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나았어요. 모양은 엉망이지만 그래도 계란말이 같았죠. 다 됐어. 잘했어요. 미숙이 웃었습니다. 이제 밥만 하면 되는데 밥은 아까 제가 했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식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밥, 김치. 간단한 저녁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빠가 만들었어요? 서영이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응, 처음 해봤어. 우와. 모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성철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왜요? 짜. 미숙은 웃었습니다. 제가 매번 듣던 말이에요. 싱겁다, 짜다, 맛없다. 이제 당신도 알겠죠? 입맛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성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괜찮아요. 처음이니까요. 계속 하다 보면 늘 거예요. 계란말이를 먹었어요.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맛은 괜찮았습니다. 맛있네요, 아빠. 서영이가 말했어요. 그래. 성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응, 진짜요. 식사를 마쳤어요. 성철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거실로 가려고요. 어디 가요? 응, TV 보려고. 설거지는요? 아, 그렇지. 성철이 다시 앉았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지. 규칙 기억하죠? 밥 먹은 사람이 설거지해요. 우리 다 먹었잖아. 그럼 다 같이 해요. 미숙이 웃었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하는 걸로 해요. 첫날이니까요. 네 사람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성철이 닦고 서영이가 헹구고 재현이가 닦았습니다. 은주는 정리했죠. 미숙은 옆에서 봤어요. 가족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요.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월의 아침이었어요. 미숙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지만 상쾌했죠. 시계를 봤어요. 7시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1시간 30분 동안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철이 부엌에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여보, 일어났어? 응. 뭐해요? 아침 만들어. 오늘 내 차례잖아. 성철이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커피도 내리고 있었고요. 잘하네요. 그럼 3개월이나 했는걸. 성철이 웃었습니다.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웠죠. 식탁에 아침이 차려졌습니다. 토스트, 계란 프라이, 샐러드, 과일, 커피.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잘 먹겠습니다. 미숙이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했어요. 맛있었죠? 맛있어요. 다행이다. 성철도 앉아서 먹었습니다. 함께 먹는 아침이었어요. 예전에는 미숙이 늘 마지막에 혼자 먹었는데 이제는 같이 먹었죠. 오늘 날씨 좋네. 응. 산책하기 좋겠어. 오후에 같이 나갈까? 좋아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서영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아침 해줬어요? 응. 먹어. 감사합니다. 서영이도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토요일이죠? 응. 그럼 엄마 나가시는 날이네요. 응. 순이 이모 만나기로 했어. 좋겠다. 즐겁게 다녀와요. 고마워. 미숙은 딸을 봤습니다. 서영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자기 방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죠. 가끔 저녁도 만들었습니다. 서영아, 너 이번 주 청소 당번이지? 네.
오늘 할게요. 알았어. 식사를 마쳤습니다. 성철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미숙은 커피를 마시며 봤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다 했어. 수고했어요. 뭘, 내가 해야지. 성철이 웃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미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예쁜 블라우스와 바지, 가벼운 화장도 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어요. 3개월 전보다 얼굴이 밝았거든요. 주름도 조금 펴진 것 같았죠. 다녀올게요. 응, 즐겁게 다녀와. 성철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예전보다 나았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죠. 밖은 따뜻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살이 좋았어요. 미숙은 걸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죠. 카페에 도착했어요. 순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순이야, 오랜만이야. 한 달 만이네. 앉아.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어때? 순이가 물었어요. 좋아. 많이 좋아졌어. 그래. 얼굴이 밝아졌다. 응. 요즘 행복해. 미숙이 웃었습니다. 남편이랑 애들은 많이 달라졌어. 정말 많이. 구체적으로 말해봐. 남편은 이제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해. 서영이도 자기 일은 자기가 하고, 재현이도 은주한테 잘해준대. 우와, 대박. 진짜 달라졌네. 응. 처음에는 힘들어했어. 근데 지금은 익숙해진 것 같아. 잘했어. 내가 잘한 거야. 순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너 그때 정말 용감했어.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무서웠어. 솔직히, 그래도 했잖아. 응. 안 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 미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순이야, 나 요즘 수채화 배우고 있어. 진짜?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때? 재밌어. 처음 해보는 건데 생각보다 재밌더라. 미숙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내가 그린 거야. 꽃 그림이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죠. 예쁘다. 그치? 선생님이 재능 있다고 하셨어. 우리 미숙이 화가 되는 거 아니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미숙이 말을 이었어요. 나 파트타임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 진짜? 응.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더라고. 뭔가 해보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뭐 하고 싶은데? 아직 정하지는 못했어. 근데 뭔가 사람 만나는 일 하고 싶어. 너 잘할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잘해주잖아.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남편 얘기, 아이들 얘기, 일상 얘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벌써 5시네. 진짜? 시간이 이렇게 갔어? 응. 재밌었어. 나도.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래, 꼭. 카페를 나왔습니다. 미숙은 집으로 걸어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이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어요. 왔어? 성철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앉아 있었죠. 재밌었어? 응. 순이랑 수다 떨었어. 좋았겠다. 미숙은 방으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부엌을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설거지도 되어 있었고 정리도 되어 있었죠. 청소했어요? 응. 서영이랑 같이. 고마워요.
뭘 해야지. 성철이 웃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미숙의 차례였죠. 오늘 뭐 해줄까? 된장찌개 먹고 싶어? 알았어. 된장찌개 할게. 미숙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하지 않았어요. 여보, 파 좀 썰어줄래요? 응, 알았어. 성철이 왔습니다. 도마 위에 파를 올렸어요. 칼질을 시작했죠. 토토토토. 능숙한 소리였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럼 매일 하는 걸.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김치. 서영이도 나왔습니다. 와, 맛있겠다. 먹자. 세 사람이 앉았어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고마워. 아빠도 칼질 잘하시네요. 응? 아, 파 말하는 거야? 이제 좀 할만해. 대단해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죠. 식사를 마쳤어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서영이가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거죠. 서영이가 그릇을 모았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성철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요? 나한테 깨우쳐줘서. 성철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나 진짜 몰랐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알잖아요. 응? 그래서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성철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했어. 정말 괜찮아요. 이제 달라졌으니까. 앞으로 더 잘할게. 알아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하늘이었어요. 노을이 졌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죠. 예쁘다. 응, 정말 예쁘네. 미숙은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에 자신을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던 자신을요. 가슴 아파하며 쓰러졌던 자신을요.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성철이 잊어버릴 때도 있었고 서영이가 귀찮아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함께 했거든요.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보,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성철이 미숙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미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예전처럼 11시가 아니었어요. 10시였죠. 1시간 일찍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2026년 2월 4일. 오늘 순이를 만났다.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를 떨었다. 행복했다. 요즘 나는 행복하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르다. 가족들이 달라졌다. 아니, 내가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 나는 나로 산다. 윤미숙으로. 그게 가장 행복하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옆에서 성철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인 숨소리였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별들이요. 이제 시작이야.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이.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죠. 6개월 후 여름이었어요. 미숙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파트타임 바리스타였죠.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커피를 만들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이 재밌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았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봐요.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다녀왔어요. 왔어? 일은 어땠어? 성철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좋았어요. 오늘 뭐해요? 비빔밥. 좋아하잖아. 와, 고마워요. 미숙은 성철을 뒤에서 안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그냥, 고마워서. 뭐가, 모든 게요. 성철이 돌아섰어요. 미숙을 봤습니다. 나도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나 사람 됐어.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어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재현이와 은주도 왔었거든요. 어머니, 일 어때요? 은주가 물었어요. 좋아. 재밌어. 잘 어울리세요. 밝아 보여요. 고마워. 저도 요즘 다시 일 알아보고 있어요. 진짜? 좋은 생각이야. 네. 재현이가 집안일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잘했다, 재현아. 당연한 거죠. 재현이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어요. 재현이와 성철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서영이는 청소를 했고요. 미숙과 은주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어머니. 응? 저 어머니 존경해요. 왜? 용기 내서 변화시키셨잖아요.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어. 근데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어. 덕분에 저도 용기 낼 수 있었어요. 다행이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베란다에 나갔어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죠? 참 멀리 왔네. 생각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정신없이 살았었죠. 가슴 아프고 몸 아프고 마음 아팠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행복했거든요. 여보, 뭐해? 성철이 나왔어요. 별 보고 있어? 예쁘네. 응. 성철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사랑해.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별을 보면서요.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별을 보는 것,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일하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미숙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미숙의 이야기였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던 한 여성이요. 당연함 속에 가려진 희생,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 그리고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어낸 이야기였죠. 혹시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인가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용기를 내세요. 변화를 만드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